안녕하세요. 현펜 클리닉입니다. 오늘은 제가 예전에 소개해드렸던 그렉 인라이트가 그 멤버십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47의 연 구독 프로그램 DCTL 패키지를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사실 이제 저도 그게 굉장히 많은 DCTL들이 포함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보여드리면 그게 이제 보면 여기 이렇게 수많은 프로그램들 DCT의 패키지들이 있는데 이제 뭐 저도 뭐 저는 이런 거 갖고 노는 거 자체를 즐거워하기 때문에 뭐 대부분 다 받아서 이렇게 쓰고는 있지만 실제로 제 워크플로우에서 쓰는 게 있고 쓰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한번 정리해서 알려드리려고 하고요. 이제 첫 번째 소개시켜 드릴 거는 이제 이 노드 토글러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하는 일은 뭐냐면 이제 특정 타임라인이나 노드나 포스트 그룹에 있는 요 해당하는 노드를 껐다 키고 그 다음에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대충 한번 예시를 보여드리면 여기 보면 여기 해당하는 제가 이제 타임라인에 있는 노드 1, 2, 3, 4, 5, 6 6개예요. 1, 2, 3, 4, 5, 6 6번 노드에 해당하는 요 노드들이 있죠. 요 노드들을 껐다 키기 위해서 제가 얘를 설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실제로 한번 눌러볼게요. 자, 보면 켜졌다, 꺼졌다. 두 번째 노드가 켜졌다, 꺼졌다. 세 번째 노드가 꺼졌다, 켜졌다.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이제 뭐 이거 보시면 이제 이거는 클리핑 되는 부위를 표시하는 거고, 요거는 이제 제가 전체 세츄레이션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설정을 했는데 이제 요것들을 실제로 쓰는 거 보여드릴게요. 이게 첫 번째 설명드릴 게 바로 이 노드 토글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노드 토글러의 장점은 뭐냐면 이제 내가 어떤 작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이제 우리가 작업을 하다 보면 눈이 굉장히 피로해지잖아요. 그래서 이 눈이 피로해지기 때문에 이게 이제 실제로 모니터라든지 이런 걸로 확인할 수는 있지만 이제 적정 노출을 확인하기 위해서 펄스 컬러라고 하는 보통 이제 그런 툴들을 많이 쓸 수가 있는데 이제 보시면 단축키만 가지고 이제 요거를 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제가 이제 노출계를 켠 거죠. 이 노출계 보시면 이제 미드 그레이에 해당하는 부분들이나 이제 원 스탑 오버, 투 스탑 오버 이제 이런 식으로 표시된 노출계들을 다른 걸 누르지 않고 바로 작업하다가 바로 껐다 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제가 스킨톤에 해당하는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스킨톤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단축키를 이용해서 껐다 켰다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걸 전체를 다 볼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면 이 화면에 해당하는 부분에 노출 그리고 여기는 그 전체 채도 레벨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이거는 스킨톤이 어느 정도인지를 동시에 봐서 샷 매칭을 하거나 스킨톤을 확인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근데 이제 요거를 예전에 어떻게 해야 됐냐면 제가 이걸 보려면 이 전체 화면에서 보는 게 아니고 이걸 나가서 원래 여기서 작업을 하다 말고 마음에 안 예를 들어 제가 여기서 뭐 얘를 바꿨다 칠게요. 이제 요걸 바꿨으면 바꾼 게 맞는지 보려고 다시 아까 그 타임라인으로 가서 다시 요걸 켜서 다시 아까 타임라인으로 간 다음에 여기가 맞는지 껐다 켰다 해보고 지금 이런 수많은 어떻게 보면 다시 여기 가서 또 끄고 다시 아까 그 노드로 가서 또 다시 껐다 켰다 해야 되는 이 굉장히 번거로운 과정들을 거쳐야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단축키만 가지고 제가 들어왔다 나갔다 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 제가 조정을 한 다음에 조정한 부분이 스킨톤이 적절한 범위 안에 있는지 이렇게 봐가면서 껐다 켰다 하고 작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굉장히 사용하면 좋은데 요거를 쓸 수 있게 해주는 게 이게 노드 토글러라는 겁니다. 근데 이 노드 토글러가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는데 이게 어떤 데냐면 이게 보면 이게 리졸브가 새로 업데이트 되면서 어떤 변화가 생겼냐면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 포토 모드라는 게 생겼죠. 근데 이 포토 모드에서 만든 타임라인하고 영상 모드의 타임라인이 달라요. 호환이 안 돼요. 그래서 얘는 포토 모드를 가지고 작업을 한 타임라인에서는 이 노드 토글러를 쓰질 못합니다. 이 비슷한 계열의 모노노드에서 만든 것도 똑같아요.
제가 처음엔 이게 왜 안 되지 했는데 알고 보니까 요 포토 모드에서는 요 노드 토글러를 쓸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소개시켜 드린 거는 이 노드 토글러라는 프로그램인데, 이런 식으로 타임라인이든 아니면 프리그룹, 포스트그룹에 있는 이런 노드를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리면, 이 두 번째 프로그램은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요 스킨톤 마스터리라고 하는 건데, 얘가 하는 일은 뭐냐면, 보신 것처럼 요 전체 화면에 노출, 그리고 스킨톤 레벨, 그리고 스킨톤의 그 채도 레벨을 한꺼번에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체 4개의 벡터를 다 볼 수도 있지만, 이렇게 보시면 스킨톤의 휴 레벨만 보고 싶을 수도 있고요. 전체 채도 레벨이 적당한지도 볼 수 있고, 노출만 볼 수도 있는데, 뭐 저는 사실 그냥 보통 어차피 요것만 보지는 않기 때문에 전체를 다 확인할 수 있는 모드로 사용을 하고요. 요 모드를 쓰고 주로 사용하는 용도는 사실은 저는 이거는 샷 매칭으로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샷 매칭을 할 때 일정한 노출과 채도 레벨, 그리고 스킨톤 레벨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고 있죠. 자, 이제 이 프로그램을 쓰는 거를 설명을 드렸는데, 이것도 이제 보시면 제가 단축키만 가지고 껐다 켜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개해드릴 프로그램은, 보시면 지금 요 사진들은 사실은 처음에 ACES 리니어로 로우 탭에서 변경을 하는 이후에 CST에서 ACES 리니어를 다빈치 와이드 감을 리니어로 데려왔고요. 그 사이에서는 노출과 화이트 밸런스만 조정을 하고 전혀 다른 작업을 하지 않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진들이 전부 다른 작업이 전혀 되지 않은 사진들이에요. 전혀 작업이 안 돼 있고, 요 데려온 거를 CST에서 다빈치 와이드 감을 리니어를 다빈치 인터미디에이트로 바꾼 뒤에, 그리고 스펙트라 필름 OFX로 DRT로 사용을 한 겁니다. 이거 이제 사실 이제 여기서 드릴 말씀은, 원래는 그렉 인라이트의 DRT가 있죠. 그렉 인라이트의 DRT가 있는데, 그게 이제 그렉 인라이트가 참 좋아하는 바로 이 제품이죠. 이 제품인데, 사실 저는 아직도 이걸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거를 잘 써보려고 정말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저는 얘는 잘 쓰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그냥 더 무난하게 사용하기 쉬운 스펙트라 필름 OFX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고, 이제 보시면 스펙트라 필름 OFX에서 뭐 이것도 기본 상태죠. 뭐 다른 거 특히 만진 건 아니고, 뭐 이제 이 상태에서 이제 보시면 전반적인 사진을 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스펙트라 필름 OFX에서 그냥 제 기호에 맞게 대충 맞춰놓은 사진들인데, 뭐 보시면 어떤가요?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뭐 엄청나게 예쁜 사진들이죠. 그래서 이제 기본 베이스 상태가 굉장히 좋은 사진들이에요. 근데 요 사진들을 이제 돌리다 보면 아시겠지만, 보면 너무 블랙이 조금 살짝 롤오프를 해주고 싶은 마음도 있고, 특히 그렇죠. 이제 그리고 하이라이트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하이라이트가 또 넘어간 경우도 있죠. 요것도 약간 하이라이트도 조금 이제 롤오프를 해서 다듬어 주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때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제 그 중에 쓸 수 있는 걸 먼저 소개를 해 드릴게요.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이건 롤오프를 위해서 쓰는 건 아니고요. 이제 약간 조미료 같은 프로그램인데, 이제 볼륨 커브라고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제 얘가 주로 무슨 일을 하는 애냐면, 이제 보시면 요게 미드그레이 레벨에서 미드그레이 레벨의 아랫부분의 대비를 넓혔다가 끝에는 살짝 들어 올리고요. 그리고 투스탑 이상의 노출은 변화를 주지 않지만 살짝 투스탑보다 약간 아래쪽의 부분에서는 약간 대비를 넓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이라이트나 섀도우는 롤오프라면서 그 안에서는 추가적인
대비를 가져가는 방식인데요. 자, 이제 설명을 드리면, 자, 아까 그 DCTL을 껐다가 켜면 생기는 변화를 설명드릴게요. 지금 이게 끈 상태죠. 켜면 여기 뭐 화면에 선이 그어지니까 구별이 가능하실 거예요. 자, 이게 어두운 부분 잘 보세요. 제가 켤게요. 켜면 어두운 부분이 미드그레이에 해당했던 게 녹색이 됐죠. 더 어두워졌죠. 이게 뭔 얘기냐면, 그러니까 대비가 늘어난 거예요. 대비가 늘어났지만 정말 어두운 부분의 범위는 줄어듭니다. 뭐 이건 좀 이따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고,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잘 보세요. 투스탑 정도 오버된 부분에 제가 켜면, 자, 여기 범위가 약간 넓어지는 게 보이죠. 자, 이건 그러니까 중간에 미드그레이 레벨에서 마이너스 1스탑에서 플러스 2스탑 사이에 있는 부분, 딱 그 부분만 대비를 일시적으로 증가를 시키고 나머지 부분은 롤오프라는 거예요. 자, 화면으로 확인시켜 드릴게요. 자, 켰어요. 켜면 어떻게 되냐면 대비가 늘어나면서 생긴 채도가 살짝 조금씩 더해지는 게 보이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 부분을 잘 보시면, 자, 여기서, 자, 여기 잘 보세요. 이 부분, 이 화살표 있는 부분. 자, 켜면 어떻게 되냐면 실제 어두운 부분의 안부는 약간 들어 올려져요. 안부는 들어 올려졌는데 들어 올려진 안부 여기 레벨에서는 오히려 대비가 커져서 보면 얘가 끌어내려지면서 얘 끝에는 올라가는, 굉장히, 그러니까 보통 표현하자면 밀키 블랙을 만들면서 대비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 부분도 전반적인 채도를 살짝 높이면서 채도가 이 미드그레이 위아래 부분의 채도만 올라가면서 실제 블랙 부분은 오히려 살짝 들어 올리고요. 투스타 오버가 된 부분의 하이라이트는 건드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런 커브를 만드는 요 툴인데, 요거는 굉장히 차기적인 툴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사인웨이브로 작동을 하고, 제가 알고 있는 어떤 프로그램도 요거 비슷하게 작동하진 않아요. 그래서 뭐 조미료로 쓰기에는 괜찮기 때문에 보통 요걸 없는 거랑 있는 거랑 비교해 보시면 얘를 넣으면 약간 전반적인 틀은 바뀌지 않으면서도 약간 필름믹한 대비와 루프 되는 게 보이실 거예요. 지금 보시면 전부 다 뭐랄까 미묘하게 대비가 올라가면서 맛이 좀 더 들어가는 느낌이 들겠죠. 그래서 자, 이제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렇게 작업을 하는 요 프로그램을 썼는데, 이제 보시면 요 부분에 안부 부분이 보시면 너무 까맣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부분을 사실 약간 더 들어 올리고 싶어요. 근데 이 부분을 트림한다고 하죠. 그래서 하이라이트 트림과 섀도우 트림을 하는 건데, 뭐 얼마 전에 쿨렌 켈리가 그 무슨 컬러리스트 주식회사라는 멤버십을 만들었는데, 그 멤버십 안에도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중에 비슷한 프로그램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가입을 하지는 않았고요. 근데 저번에 보니까 그 라이브 그 방송에서 그 해당 프로그램을 보여주는 걸 봤어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그런데 그 프로그램과 굉장히 비슷한 프로그램을 하나 그렉 인라이트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트림 탑 버텀이라는 건데, 이것도 굉장히 유용한 프로그램인데 딱히 그렉 인라이트가 소개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소개를 해보려고 들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얘가 하는 일은 뭐냐면, 이제 우리가 전반적인 부분은 다 마음에 드는데 사실 요 섀도우와 하이라이트를 만지고 싶은 욕구가 항상 생기죠. 거의 항상 있죠. 그래서 요 하이라이트에 해당하는 부분은 오버된 부분 항상 롤오프 시키고 싶은 욕구가 항상 있는데, 그 부분만 딱 선택적으로 만지는 게 다빈치 리졸브의 내부 프로그램으로 해보시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오버된 부분이 이 부분만 싹 만지기 위해서 뭐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쓸 수 있죠. ATR, HDR 탭에 스페큘라랑 하이라이트를 만져서 요걸 조절한다든지 뭐 그런 방법들도 있는데, 사실 그렇게 직관적이지가 않고 이게 뭐 사실 손이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 방법은 이제 보시면 내가 어디를 만지는지 커브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요 커브 상에 보시면 지금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이 살짝 올라가는 게 보이실 건데,
요 부분만 싹 내렸죠. 이게 방법이 뭐냐면 여기만 내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하는 거는 보시면 자, 이거 초기 상태로 만들어 볼게요. 이건 하이라이트만 만지는 거고요. 하이라이트를 만지는데 저는 그냥 제 취향상 이건 그냥 다 내리고요. 자, 이제 보시면 얘를 내리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면 여기가 꺾이는 게 보이실 거예요. 보이시죠? 이게 꺾이는 거. 자, 요런 식으로 꺾는 거예요. 하이라이트를 딱 윗부분만. 근데 뭘 봐가면서 하냐면 눈으로 하셔도 되고요. 저는 뭐 보통 눈으로는 잘 안 하고 그냥 얘를 보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고 하죠. 여기 보고 이렇게 깎고 싶은 만큼. 근데 이제 요게 너무 깎으면 굉장히 밋밋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눈으로 보고 확인을 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제 보면 자, 얘를 껐다 켰을 때 자, 여기 움직이시는 게 보일 거예요. 자, 요 부분도 이제 보시면 얘를 요 부분을 제가 끝부분을 들어 올리고 싶었단 말이에요. 얘를 들어 올리기 위해서 요 롤오프 되는 부분, 요 부분을 만졌는데 요것도 만지기 위해서 여기 부분의 커브를 잘 보시면 요 부분을 부드럽게 들어 올리신 게 보이실 거예요. 요 부분을 부드럽게 들어 올렸는데 어떻게 들어 올렸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얘를 다 초기화 시키면 자, 저는 이번에는 로우 트림만 만지기로 했고요. 자, 로우 트림만 만지면 어떻게 되죠? 쭉 전혀 안 만진 곡선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끝에 부분을 예를 들어 제가 아까 얘 한 것처럼 이렇게 해버리고 얘를 내리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이 어떻게 되죠? 직각으로 꺾이게 돼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이라이트랑 달라서 섀도우 부분은 직각으로 깎이게 되면 그 부분의 미세한 안부의 변화를 잘 보여주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약간 곡선에 가깝게 조절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요거는 다 취향이 다르시기 때문에 사용하시는 분의 취향에 맞춰서 작업을 하시면 되는데 자, 이제 보시면 이 부분을 깎아서 들었을 때 어떻게 되나 보세요. 자, 아까랑 다르죠? 확 꺾이지가 않죠? 이렇게 보시면 부드럽게 깎아서 부드럽게 곡선을 만드는 게 보이실 거예요. 자, 이 부분 얘가 하는 나머지 말고 얘가 하는 일은 뭐냐면 요게 대비를 바꾸면 기본적으로 어떻게 되죠? 채도가 바뀌게 돼요. 그래서 이 채도를 나는 채도를 바꾸고 싶지 않고 대비만 딱 바꾸고 싶다고 생각하시면 이걸 1로 바꾸시면 돼요. 그러면 색상을 건드리지 않게 되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 벡터 스코프의 변화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히스토그램에서의 변화. 이게 잘 보세요. 티가 좀 잘 안 나는데 여기 보일게요. 자, 보시면. 자, 요게 바뀌는 거 보이시나요? 자, 요 부분을 채도를 유지하게 바꾸는 요 작업도 기본적으로는 보시면 안부가 좀 밝아지게 돼요. 그래서 보면 여기가 들어 올려지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근데 보통은 저는 이제 요게 그렇게 뭐 이건 상황에 따라 다를 수는 있는데 저의 취향은 아니라서 보통은 대비의 변화의 절반 정도를 반영하는 게 이 부분을 변화를 제일 적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제가 지금 껐다 켜보면 보시면 이 부분이 거의 바뀌지 않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만 바꾸고 여기를 바꾸지 않는 정도가 보통 여기 0.5 정도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통은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뭐냐면 위아래를 매끄럽게 하이라이트와 섀도우를 매끄럽게 깎아주는 트림 해주는 기능을 하고 있는 DCTL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뭐 지금 제가 이 DCTL들을 가지고 하이라이트와 섀도우를 이렇게 미묘하게 지금 보시면 제가 이제 개별 작업을 한 게 아니고 지금 이게 작업을 하나도 하지 않고 노출과 화이트 밸런스만 맞춘 사진들을 타임라인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이게 얼추는 사실 제 취향에 다 맞긴 한데 조금씩은 뭐 좀 조금 더 만져주고 싶고 뭐 여긴 좀 그렇죠. 이거 살짝 조금 더 들어 올려줬으면 좋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개별적인 프로그램, 그러니까 이건 지금 타임라인에서 전체 룩 개발을 위해서 만지는 커브를 만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개별 샷에서 조금씩 보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다음 거 설명드릴 건 이제 요거는 제가 이제 채도를 바꾸기 위해서 채도가 아니라 이제 덴시티를 바꾸는 거죠. 이제 보시면 제일 대표적인 사진을 보여드리면, 자, 요 사진에서, 자, 아까 그렇게 작업을 하고 나니까 빨간색이 너무 원색에 가깝잖아요. 그래서 약간 좀 더 필름 느낌을 가져가고 싶어요. 그래서 가져가는 방법이 뭐냐면, 자,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밀도를 전반적으로 조금 높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전부 다 높이면 화면과 영상이 좀 칙칙해지기 때문에, 보시면 저 같은 경우에는 요 원색에 해당하는 CMY, 그러니까 노란색하고 마젠타색하고 그 다음에 청록색을 제외한 색들은 밀도를 높이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요 부분은 보시면 껐고 켜면 어때요? 보면 밀도가 올라가는 게 보이시죠? 녹색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노란색은 건드리지 않았어요. 이제 보시면, 자, 요런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요런 것들을 비슷하게 하는 방법이 이제 여기 보시면 여기 덴시티 프로라고 해서, 이것도 그렉 인라이트의 프로그램인데 요 프로그램을 제가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어떤 작업을 한 건지 보세요. 자, 보시면 요거는 덴시티만 만지는 거고요. 전체 총 덴시티를 다 만질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런 작업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거의 쓰진 않고요. 저는 보통 색상별로 덴시티를 만지는 걸 더 선호하는 편인데, 지금 이것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사진 전반적으로 좀 칙칙해지면 생동감이 좀 덜해지기 때문에, 저는 특히나 노란색은 가급적이면 감산채도보다는 가산채도로 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여기 노란색을 덴시티를 낮췄어요. 이제 보시면, 근데 보시면 이거 되게 신기한 게, 얘를 낮추면 얘가 올라가는 게 보이실 건데, 이게 왜 그러냐면 그렉 인라이트의 이 덴시티 프로는 보색이 되는 색의 같이 조절하게, 그러니까 보색 대비를 한쪽에는 가산채도를 더하면 한쪽에는 감산채도를 더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 노란색을 약간 가산 느낌으로 가져가서 좀 더 화사하게 가져가고 싶으면 반대로 파란색을 감산으로 약간 어둡게 가져가는 느낌으로 작업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대표적인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면 요 표지판이죠. 요 표지판에서 보시면, 자, 요 표지판, 자, 요게 노란색과 파란색이 같이 섞여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보시면 노란색을 약간 가산 쪽으로 밀어붙이면서 파란색 간판은 밀도가 짙어지면서 어떻게 되나요? 밋밋했던 버스 간판이 조금 더 입체감 있게 바뀌죠. 네, 지금 확인이 되실 거예요. 이제 이런 식으로 작업하는 걸 저는 선호하는데, 채도를 이런 식으로 만질 수 있는 방식으로는 이 덴시티를 만지는 프로그램 중에는, 제가 알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는 이게 가장 간편하고 좋았어요. 물론 요거 말고 그 또 시판되는 다른 프로그램이 하나 있긴 있는데, 그거는 따로 돈 주고 사셔야 되는데, 뭐 이 그렉 인라이트의 패키지를 가진 분들은 있는 걸 굳이 돈 주고 살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자, 요 세츄레이션 프로라는 거는 이제 특정 세츄레이션만 조절을 하는 건데요. 이 특정 세츄레이션 중에 예를 들어 보통 이게 이제 보통은 이 채도 레벨을 조절할 때도 여러 가지들의 취향을 보고 조절을 하는데, 대부분은 이제 저채도에 해당하는 부분을 오히려 살짝 올리고 나머지는 안 건드리는 경향의 작업들을 종종 많이 하시죠. 근데 여기도 그런 기능을 간단하게 쓸 수는 있고요. 지금 요 경우에는 제가 요 보시면 요 치마에 해당하는 부분에 얘만 휴를 살짝 바꿔서, 이제 보시면, 자, 요 부분 마젠타색을 휴를 살짝 이런 식으로 틀어줍니다. 물론 이제 이런 작업을 할 수 있는 거는 굉장히 많죠. 컬러 슬라이스부터 해서 커브 탭의 휴를 만진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잘 깨지지 않고 간편하게 작업할 수 있는 것 중에는 제가 써본 것 중엔 이게 가장 용이해서 저는
주로 요즘은 요걸로 작업을 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뭐 이제 요거를 바꾸는 방식도 굉장히 여러 가지들이 있죠. 물론 뭐 솔직히 말해서 요걸 다 생각하고 쓰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런 세츄레이션 프로도 사용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게 휴 리믹스 프로라는 거는 이제 어떤 일을 하는 애냐면 이게 우리가 작업을 하시다 보면 요 벡터 스코프의 휴 라인을 전반적으로 돌리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얘네를 하나로 개별로 돌리는 게 아니고 요 보시면 이 축을 돌리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휠은 거의 만지질 않고 작업을 하는 편이고요. 휠을 건드리느니 차라리 스플릿 튜닝이나 다른 거를 만지는 편인데 이 부분에서 이제 CMY나 RGB의 축을 바꾸는 거는 굉장히 재미있고 창의적인 발상이에요. 이제 보시면 이게 돌아가는 게 보이시죠? 벡터 스코프에서. 근데 저는 CMY는 잘 건드리지 않아요. 왜냐면 요게 노란색을 건드리면 스킨에 영향이 좀 더 많아가지고 개인적으로는 RGB 로테이션을 더 많이 건드리는 편이고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요걸 제가 좀 더 예를 들어 보색 대비 축의 위주로 바꾸고 싶었다. 그 했을 때 얘를 돌리는 거죠. 자 보시면 어떠세요? 제가 원래 이렇게 바꾸는 걸 선호하는 편이라는 게 아니라 이런 작업을 하고 싶을 때 보면 피부톤하고 요 하늘색 옷에 대비를 만들고 싶다든지 요런 작업을 할 때 요 휴의 축을 돌리는 요 기능은 창의적이고 제가 비슷한 기능을 하는 거를 잘 찾아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요게 종종 특히나 어떨 때 좋냐면 다른 컬러나 다른 렌즈의 샷 매칭을 할 때 컬러 사이언스가 다른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때 얘를 돌려줘서 맞추면 그게 잘 맞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프로그램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렉 인라이트 프로그램 중에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들 노드 토글러, 그 다음에 스킨톤을 보는 요 스킨톤 마스터리, 그리고 요 볼륨 컵으로 조미료처럼 약간의 대비와 채도를 더해주는 거, 그 다음에 트림 탑 바텀을 사용해서 하이라이트와 섀도우를 조절하는 거, 그 다음에 보색의 덴시티를 조절해서 가산 채도와 감산 채도를 더하는 방식을 사용하는 거, 특정 채도를 작업하거나 특정 채도의 휴를 바꾸는 방법을 쓰는 거, 그 다음에 휴 리믹스 프로로 RGB나 CMY의 휴 축을 돌리는 거, 요런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거를 설명을 드렸습니다.